와, 정치권 오늘 소식이에요. 진짜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닭똥집의 추억은 말 그대로 잠시 뒤로 밀어두고요. 지금 줄줄이 소세지 같은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건데요.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먼저 나경원 의원이 1시에 선언을 했고요. 일요일 날 말씀하신 거죠, 일요일 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후 3시 이렇게 1시간 차이를 두고선 출마 경쟁을 하는 본격적인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네. 또 이제 기자 출신이시니까 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회 또 상황, 소통한 상황도 아실 텐데, 아니, 혹시 이거 뭐 이어달리기도 아니고, 자, 내가 출마 선언하고 이거 바통 주면 네가 해. 뭐 이런 거예요. 왜 1시간씩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약속한 듯이 줄줄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건데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날 출사표를 던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날, 뭐 다다음 날 해도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런데 1시간 간격으로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 출마의 변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각 후보들이요. 네. 그럼 그것만 이제 낭독하는데도 한 20-30분은 걸리고 네. 그 자리에서 소통 간에 또 이렇게 주요한 이런 회견이 있을 때는 기자들이 가서 이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그러면 한 1시간이 빠듯한데 너무나 언론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또 나와서 이른바 백브리핑이라는 것도 합니다. 더 생생하게 그나마 어쨌든 형식에서 약간 벗어나서 편히 이야기하는 자리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1시간이 훌쩍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어서 할 때 아마 두 사람이 마주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샌드위치로 껴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나경원 의원, 뒤에는 원희룡 장관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간적 부담은 원희룡 전 장관이 제일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맨 마지막에 하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은 한 전 장관이 오후 2시,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오후 2시, 그리고 원 전 장관이 오후 3시인데 일단 만날 가능성은 커요. 그런데 만나면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요? 혹시 이때처럼 달달했던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잠깐 하지 말고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아니 주문을 나 이것도 사줘요. 이것도. 예. 제가 너무 베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아. 이거 좋아해? 어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저를 먹여주세요. 이건 너무 오바야. 오버한데요. 그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요. 이게 바로 제목에서 보셨던 닭똥집의 추억인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일단은 다정해 보여요. 진짜 달달해요. 뭐 브로맨스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 아까 보니까 계양 전통시장에서 약간 뒤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막, 아니 아까 뭐 이 회견 때 끌어안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리고 사줘요. 마치 동생이 형한테 형 나 이거 사줘 막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때 달달했어요. 네. 그때는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총선 과정이었고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브로맨스처럼 또는 서로가 돕는 그런 관계 형성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당권 경쟁의 경쟁 대상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저렇게 이제 브로맨스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서로 가는 길이 약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친윤계 지지를 얻고 출마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물론 뭐 친윤이 아니라 논란이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과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중도 표심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지지율이 낮은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을 좀 얻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는 방향이 약간 다르고 경쟁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경원 의원이 있긴 하지만 원래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경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원희룡 대 한동훈이라는 두 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어떤 그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 조금 더 날선 비판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학번도 그렇고 서울대 법대 학번도 그렇고. 그런데 앞서 보면은 뭐 손도 꽉 잡고 네. 아까 끌어안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혹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소통관에서 만났을 때 한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어깨 올리면 원 전 장관이 누구세요? 이거 좀 예의 지켜주세요. 혹시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아니 뭐 일단은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은 하겠지만 뭐 서로 적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구도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 대 소위 친윤 그룹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양쪽 간에 굉장히 신경전은 좀 치열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당대표가 되든 국민의힘을 끌고 갈 거면 여기서 지면 뭐 탈당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경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리 가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른바 매기 효과. 왜냐면요, 이 한 전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뭔가 이게 어대한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막 이제 친윤계는 발끈했잖아요. 어찌 뭐 무슨 분위기도 제대로 못 읽고 어대한이냐, 언론들은. 그런데 지금 원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전당대회가 후끈 달아오른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혹시 이걸 진짜 주변에서 예상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출마는 예상하셨어요, 윤 의원님? 전혀 예상 못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지난데에서 네.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죄송하다고 자기가 놓으려고 했다가 못 돕게 됐다고. 저한테 안 나간다고 열심히 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조금 놀랍기는 했어요. 당황스럽기는. 네. 그런데 뭐 한번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당권주자, 또 다른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이거 좀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짚히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대놓고 이 이유 때문에 나올 거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장관과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원장관이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대박 사건 백성문 변호사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뭐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을 것이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건 전 개인적으로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로. 사실 원 전 장관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저도 이곳저곳 레이더를 다 동원해봤지만 며칠 전까지 없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 친윤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미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물어볼 때 나경원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 친윤이 어디 있고 반윤이 어디 있고 뭐 비윤이 어디냐 일단 표되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돼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지금 저 후보들도 원희룡 장관이 나온다는 거 전혀 지금 모르고 있었잖아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장으로 다녀왔는데 그게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전당대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 중에
대통령과 이 직전에 만난 건 유일하게 원희룡 전 장관이에요. 만났어요? 6월 19일 날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제 그래요? 물론 특사 관련 보고위에 만났다고 하는데 형식은? 근데 어제 발표했잖아요. 그저께 만났는데. 만나고 다음날 지금 출사표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그러니까 이제 뭐 원희룡 장관 무조건 되게 만들어 뭐 이런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 장관 쪽에 실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아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전 의중이 실렸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김기현 대표 될 때처럼 결국 이제 나머지 누르고 또 원희룡 장관이 대표가 되느냐 이런 그림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시점상 원희룡 전 장관이 그걸 노렸을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세간에서는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 날 출사표를 이 전당대회에 나가고 또 밝혔어.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 완전 실린 거 아니야라고 막 세간에서는 호사가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진영 기자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23일이 공식 출마를 앞둔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네, 한 전 위원장의 캠프에 따르면 지난 19일 먼저 전화를 했고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죠. 대박 사건! 한수 위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문의 일패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삐그덕된다. 즉 이런 반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전화통화에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한 전 위원장의 캠프에 따르면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야, 열심히 해보라 이거를 육성으로 안 들으니까 그 어감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열심히 해봐요. 이런 게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뢰관계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갔다라고 봅니다. 전화 한번 했다고 잘해봐라. 그럼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해보라고 그러지. 저는 의례적인 격려를 봅니다. 사석에서 대통령을 그 사람 아니 대통령을 사석에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신뢰관계 형성이 이거 장현민 변호사님 예상은 했지만 완전히 그냥 절벽 가다 깎아내리기에 그냥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면 대통령이 열심히 하라 그러지 누가 면전에 뭐 면박을 줍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런 깎아내리기는 당권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두주자를 때림으로써 본인의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윤상현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대통령과의 관계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게 한동훈 전 장관이 사석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분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분이든 그 사람이든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보통은 국무위원까지 지내신 분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이른바 VIP라고 사석에서도 부르기 마련인데 어쨌든 소원해진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의 등장으로 이른바 비윤계의 어떤 그 비판의 강도는 최근에도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검찰을 발탁해서 써준 게 누군지 아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친윤 진영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은혜를 모른다란 프레임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한동훈 전 장관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도 강남좌파다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경쟁 주자 그리고 이른바 친윤 진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친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장윤 변호사님. 일각에서는요.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잠깐 언급하셨던 나경원 의원이 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친윤, 비윤 그런 게 어딨냐, 반윤이 어딨냐, 무슨 표든 내가 득표에 도움된다면 다 친하고 내가 이 뭔가 호소를 해야지. 그게 혹시 용산에서 보기에는 맞듣지 않았을까요?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의 성 원자를 따와서 원픽, 용산의 원픽, 친윤계의 원픽 이런 말도 나와요 진짜. 저는 언론이 참 정말 정확한 조어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픽, 원희룡을 픽했다, 골랐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상 대통령이 주저앉혔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김기현 전 대표를 전격적으로 밀어주고 전당대회 룰까지 개정을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멀윤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뭐 이철규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해서 대통령과의 어떤 속상한 부분을 풀었다라고 하면서 전략적 제휴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면 이른바 그래도 친윤에서 지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스탠스가 약간 그것과는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국면 그런 맥락에서 너무나 전격적인 등장을 하는 원희룡 전 장관 아마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의중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속내가 이럴지도 몰라요. 일이 점점 꼬이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픽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또 줄 서는 이런 정치 정말 타파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진행하는 그런 형국이 이거 제2의 연판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딱 저 말, 자신의 말에 지금 뭔가 그 의중이 있네요. 나는 줄서기 안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친윤, 비윤, 반윤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그 연장선상의 괴를 같이 하는 말 같은데 근데 최재형 교수 뭔가 분위기가 지금 나경원 의원의 분위기가 나 갑자기 지금 뭔가 이거 정말 죄송해요 나경원 의원님 나 지금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신이 되는 느낌이야.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막 그런 분위기 같아요. 진짜.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대결 구도로 갔었어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강 구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은 그냥 쓱 뒤로 밀려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도 자체가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결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막 원픽이란 말 나오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대표가 돼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 3등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말을 했다고 보여지고 연판장 사건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나경원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전 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거든요. 그래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하지 마라. 불출마를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렸었어요. 물로 안 친 거? 네. 그래서 결국은 출마를 안 했거든요. 그 상황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그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의 핵심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친윤의 지지를 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어디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지금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기 전까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이런 분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 반사이익을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싹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본인 입장에 상당히 좀 다급해진 상황. 그 상황이 저런 말을 하게 하는 뭐 줄서기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면 하실수록 본인한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TK 지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대표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뭐 지지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본인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뭔가 불리하고 위급한 상황, SOS를 치려는 때는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 기대고 싶고 또 누군가에 막 찾아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일단은 뭐 대구를 찾는 것까지는 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사실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한 위원장을 많이 공격을 해서 또 그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늘 새로운 사람을 찾고 정당의 뿌리이고 정당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내에서 누군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고
결국 그 새로운 사람에게 당이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이건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 워딩 그대로면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궤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판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같이해서 함께해서 어떻게 으쌰으쌰해서 이 당을 보수를 어떻게 바꿔야지라는 얘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빼고 저기는 뭐니까 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도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최준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한동훈, 나경원 구도로 가는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면서 갑툭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본인이 흡수할 대부분의 지지율을 원희룡 장관이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새로운 방식의 그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는 실패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내친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앞서 나경원 의원이 했던 말 있잖아요. 늘 새로운 사람을 찾고 정당에 뿌리고 정당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이 늘 하던 얘기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저 그래서 저 메시지를 남기고 홍준표 시장을 만나러 가면 홍준표 시장의 그 워딩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같은 말도 그러니까 비판의 포인트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할 것들도 있겠죠. 총선 때 어쨌건 지휘봉을 잡았던 사람이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잘못돼서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한 것 같다. 전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건 함께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자꾸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당을 자꾸 쪼개는 방향으로 가는 그림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보기 안 좋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대구 경북을 방문하는데 오후에 내려가가지고 홍준표 시장과 만찬 저녁을 같이 먹는답니다. 홍준표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저녁 먹는 동안 누구의 귀가 상당히 간지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또 들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